K808 베코가 안데스 산맥을 누빈다. K방산의 전통적인 강점인 짧은 낫기와 가성비에 첨단 기술까지 갖춘 제품이다. 페루 수출이 확정되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추가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0일 페루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페루 육군 조명창 파메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을 통해 K808 베코 30대를 공급할 것이며 계약 금액은 6천만 달러, 한화로 820억 상당 규모라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출뿐만 아니라 향후 6년간 판매를 통해 사륜, 6년 장갑차와 전술차량, 군함차량 등 다양한 기동화 장비를 페루 군과 경찰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를 1차 30대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총 120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디나 볼루아테르 페루 대통령, 월터 아스투디오 차베스 페루 국방장관, 최종욱 주 페루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박상준 STX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볼루아테르 페루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페루 안보는 더 강화하고 방산 분야 산업 역량과 체제도 튼튼해질 것이라며 페루의 신뢰를 보여준 한국 산업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페루 대통령이 나와서 고맙다고 말할 만큼 페루가 한국의 장갑차를 중남미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은 페루뿐만 아니라 중남미 모든 국가들에게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는 이번에 K808 베코 외에도 지난달 HD 현대중공업과 경비함,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6천억 원 규모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까지 차지해 페루가 앞으로 23척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라 수조원대의 일감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는 70년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페루는 K방산의 중남미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과거 칠레와 영토 분쟁에서 패배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한 페루 유튜버가 재밌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페루가 소유하게 될 한국 KF-21 전투기에 대한 칠레의 경보였습니다. 그는 페루가 곧 획득하게 될 한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면서 칠레 군사분석가 호메르스에 따르면 이 항공기가 칠레 F-16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KF-21은 첨단 항공 전자공학, 에이사 레이더, 스텔스 기능 및 대용량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페루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KF-21을 가지고 오면 해당 지역의 공군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에 페루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산 훈련기 KT-1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페루는 다른 더 발전된 모델을 계속 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비행기를 소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페루는 더 무장해야 하며 국가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루가 무기를 구입할 때마다 이웃은 떨고 있습니다. 페루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페루용 한국산 전투기 구입이 사실이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바 있는데 여기에 FA50과 더불어 KF-21을 전시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 2012년 페루에 KT-1 기본훈련기 20대를 수출한 이후 페루 현지 사무소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변국으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시장을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와 헬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잠재 수요처로 보았는데 당시 FA50의 경우 페루 공군의 노후한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페루 공군이 KT-1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국들의 한국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등의 공군 고위 관계자가 와서 FA50을 비롯해 KF-21까지 인상 깊게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페루한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것처럼 페루가 장갑차와 군함을 구입하면서 앞으로 한국에게서 가장 도입하고 싶은 것은 스텔스 성능까지 낼 수 있는 KF-21이라고 했습니다. 구소련 전투기 27대와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만을 가지고 있는 페루는 F-16 46대를 가지고 있는 칠레에게 공군력에서 열세였지만 KF-21을 도입하면 판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페루가 K808 베코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주변국 중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하려고 결정했으나 FA50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공하는 영국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후 여러 전투기를 검토했으나 도입에 실패하다가 최근 덴마크에서 중고 F-16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그동안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무기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해 6월 한 아르헨티나 군사 채널에서는 현대로템 K808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옵션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K808 베코가 얼마나 힘이 좋고 대단한 장갑차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K808에는 현대자동차의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에 사용되는 D6HA 엔진이 탑재되어 남미의 지붕이라 불리는 페루의 특성을 감안해 험준한 산악 지형에도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8개 바퀴는 독립구동의 경사지 등반과 홈러 주파에 유리하고 4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고 1.5m 깊이의 차문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수상주행이 가능한 워터제트가 장착돼 얕은 강을 손쉽게 도하할 수 있고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탑재하며 무인 공격 시스템인 원격 사격 통제 체제도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 영상이 올라올 당시에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런 장갑차가 있냐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스트라이커보다 더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어느 국가에도 이상적인 차량. 대공포 버전은 나에게 매우 흥미롭네요. 이 차량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장비가 뛰어나고 가장 발전된 군대 중 하나인 한국군도 갖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갑차인 K808은 우리 아르헨티나 군을 위한 훌륭한 차량입니다. 저는 수륙 양용, 대공포, 대전차포 기능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브라질의 6곱하기6 차량이 제공하는 옵션보다 이 8곱하기8 차량을 선호합니다. 중국이 제안한 쓰레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페루가 한국의 현대와 함께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르헨티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식 무기 판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투싼이 있는데 아무리 굴려도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K808이 좋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 구매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온 지 12개월 후 결국 페루가 30대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영상이 페루와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이 다시 찾아와 페루는 올해 페루에 도착할 120개 중 처음 30개를 구입했다. 페루는 이미 며칠 전 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페루와 한국은 페루 땅에서 이 차량을 제조할 예정이다. 나는 미래에서 왔다. 페루는 이미 30개를 주문했다. 라고 놀라웠습니다.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페루에게 도입한 것을 축하하며 페루에서 생산하면 아르헨티나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최근 브라질이 무기 현대화에 3조가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3년 이내에 노후화된 전차 교체를 추진하는데 한국 브라질 간 방산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베트로 필류 브라질 방산협회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브라질은 노후화 장비 교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한국 방위 제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장갑차 전차 현대화, 전자장비, 항공우주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493기의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K2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를 따지는 국가가 바로 중남미 국가들인데 앞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